자, 91번입니다. 토양 유기물 분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하고 찾은 문제네요. 이 부분은 토양학 책 264페이지에서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보겠습니다. 토양이 산성화 또는 알칼리화 되면 유기물 분해 속도는 느려진다. 자, 이 말은 맞는 말이죠. 왜냐? 26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대부분의 미생물은 중성 상태를 좋아하므로 토양이 심하게 산성화 또는 알칼리화 되었을 때 유기물의 분해 속도는 대단히 느려진다 라고 나와 있네요. 따라서 이 말은 맞는 말이고요. 페놀 화합물은 함량이 유기물 건중량의 3에서 4배 되면 분해 속도는 빨라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틀린 문장입니다. 일반적으로 페놀 화합물 중에 대표적인 것 리그닌이 있죠. 리그닌이 있으면은요 유기물의 분해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문장을 찾아볼게요. 265페이지에 보시면은 페놀 화합물이 건물 무게 3에서 4% 포함되어 있으면 분해 속도가 대단히 느려진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느려진다를 고쳐주셔야겠죠. 발효형 미생물은 리그닌 분해를 촉진시키는 기폭 효과를 가지고 있다. 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발효형 미생물과 비발효형 미생물이 있어요. 비발효형 미생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상시 토양에서 나오는 미생물입니다. 그러나 발효형 미생물 같은 경우는요, 새로운 유기물, 예를 들어 퇴비가 되겠죠. 퇴비가 들어오면요, 이 발효용 미생물이 비발효용 미생물보다 양이 훨씬 더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서 리그닌 분해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 발효용 미생물이 증가하게 되므로 리그닌의 분해를 촉진시키는 기폭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9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발효용 미생물은 분해의 저항성이 큰 부식 물질이나 리그닌의 분해를 촉진시키는데 이를 기폭 효과라고 부른다라고 나와 있네요. 따라서 3번도 맞는 말이고요. 탄진빌과 300인 유기물도 외부로부터 질소가 공급되면 분해 속도 빨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탄질비란 말은 CN율이라고 하는데 탄소 대비 N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비율이 20 이하일 경우에는 무기화라고 해서 NH4 암모늄을 축적하게 되죠. 지금 현 상황에서는 300이라 하면은 일반적인 무기화 가정의 10배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CN율이니까 예를 들어 탄소가 300이라면 질소가 1을 가지고 있고 이 N 질소를 30배를 늘려줄 경우 탄질률은 10이 되므로 질소가 공급되면 분해 속도가 빨라진다는 말은 맞는 말이 되겠죠. 5번입니다. 리그닌 같은 난분해성 물질은 유기물 분해의 제한 작용으로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 부위는 12페이지에 보시면은 리그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리그닌은 이와 같은 형태적 특성 때문에 분해에 대한 저항성이 대단히 크다라고 나와 있네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92번입니다. 식물 영양소의 공급 기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1번입니다. 인산이 칼륨보다 큰 확산계수를 갖는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위는 틀렸죠. 왜냐? 인산 같은 경우는 가장 작은 확산계수를 갖는다. 297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인산이 가장 작은 확산계수를 갖는데 이는 인산이 토양 교질에 쉽게 흡착 고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양 용액 중에 유효태 인산의 농도는 매우 낮다 라고 나와 있네요. 따라서 1번은 틀렸고요. 칼슘과 마그네슘은 주로 확산에 의해 공급이 된다고 했는데 인산과 칼륨이 주로 확산에 의해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요, 확산이 아니라 집단유에 이동이 돼요. 96페이지와 95페이지 내용을 참조할게요. 296페이지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중간쯤에 확산에 의하여 주로 공급되는 영양소는 인산과 칼륨이다 라고 나와 있죠. 295페이지 맨 밑에 볼게요. 대부분의 토양에서 칼슘, 마그네슘, 질소, 염소, 황 같은 영양소는 토양 용액 중에 농도가 높기 때문에
집단유에 의하여 작물이 필요로 하는 양의 대부분이 공급이 된다라고 나와 있네요. 따라서 2번도 역시 틀렸고요. 질산, 마그네슘, NO3 그리고 SO4 같은 경우는 주로 집단유에서 움직이므로 칼슘과 마그네슘은 집단유죠. 확산유가 아니라요. 식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는 대부분 집단유에 의해 공급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어요. 15페이지 보시면은요.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작물이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영양소는 집단유와 확산유에 의하여 뿌리 근처로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에는 확산료가 없기 때문에 전 답을 일단 세모로 표시를 해 놓을게요. 4번입니다. 집단유에 의한 영양소 공급 기작은 접촉 교환 학설이 뒷받침한다 라고 하는데 접촉 교환 학설과 관련이 있는 것은 뿌리 차단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양소를 공급하는 기작에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뿌리가 영양소를 찾는 과정을 일단 영양소 획득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직접적으로 뿌리가 영양소를 접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을 보고 뿌리 차단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영양소를 공급하는 집단유와 확산유는 이와 반대로 영양소가 뿌리 근처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고 이 집단유와 확산유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접촉교환 학설 같은 경우 뿌리 차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295페이지. 이러한 뿌리 차단에 의한 영양소 공급 기작은 접촉교환 학설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뿌리와 토양 교질의 표면이 접촉하여 뿌리에서 배출되는 수소의 토양 교질이 표면에 흡착되어 있는 다른 영양소, 다른 양이온과 교환되고 교환된 양이온이 뿌리에 흡수된다는 것이다. 물론 교환성 양이온과의 접촉뿐만 아니라 토양 용액 중에 유리 영양소와의 접촉도 가능하다 라고 나와 있네요. 영양소 공급 기적은 접촉 교환 학설을 뒷받침한다 라고 해주셔야 맞는 문장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뿌리 차단에 의한 영양소 흡수량은 뿌리가 발달할수록 많아지겠죠. 이 내용도 295페이지 그 다음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뿌리 차단에 의하여 뿌리가 접촉할 수 있는 또는 뿌리에 의하여 흡수될 수 있는 영양소의 양은 단위 토양 부피당 뿌리의 양이 많을수록 나아진다라고 되어 있네요. 따라서 적어진다라는 표현은 틀렸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3번입니다. 식물체 내에서 영양소와 생리적 기능으로 연결이 옳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1번 볼게요. 칼륨은 이온 균형 유지를 하죠. 칼륨과 대표적 관계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공변세포가 있겠죠. 이 공변세포에서 팽합을 조절하는 기능 중에 칼륨이 주로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뿐만 아니라 NO3와 SO4와 대응을 하여서 이온을 균형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책 318페이지에 보시면은 중간쯤에 읽어드릴게요. 칼륨은 식물의 구조를 형성하는 원소는 아니지만 다양한 생리화학적 기능을 담당한다. 칼륨은 식물체 내에서 NO3나 SO와 같이 대응하여 이온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공변세포의 팽합을 조절하는 이온으로서 기공의 개폐에 관여하므로 증산에 영향을 받는다 라고 나와 있네요. 따라서 이 내용은 맞는 내용이고요. 318페이지에 나와 있었습니다. 2번 볼게요. 붕소는 산화환원 반응의 조절과 관련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산화환원 반응 같은 경우는 구리와 관련이 있죠. 이 내용은 331페이지 보시면 그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읽어드릴게요. 구리는 식물에 흡수되어 엽록체 내의 대부분 함유이 되며 광합성 과정과 단백질에 필요한 탄수화물의 대사 과정에 필요한 사이토크롬 옥시다제와 같은 산화환원 관련 효소에 필요한 원소이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리에 대한 설명이고요. 산화환원 반응 같은 경우 붕소는요 일반적으로 새로운 세포의 발달과 생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볼게요. 칼슘은 세포벽 구조 안정화와 관련이 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칼슘 같은 경우는요 세포벽에 다량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세포벽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높여주죠. 이 내용은 3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에이티파제 카모돌린과 관여한다 라고 책에 나와 있네요. 3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4번 보겠습니다. 핵산과 인지질의 구성 요소다 라고 하는데 이 역시 맞는 말이죠. 이 내용은 3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인 같은 경우 인은 핵산과 인지질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식물체 내의 물질의 구성 원소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 다음 좀 더 읽어볼게요. 핵산은 식물의 형질 유전과 발달에 관여하고 인지질은 각종 생체막에 형성하는 물질이므로 인이 결핍된 식물이 정상적으로 생육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핵산과 인지질은 인과 매우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좀 더 읽어볼게요. 인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통해서 얻어진 에너지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것도 같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니켈은 요소 분해 보조인자라고 하는데 요소 분해인자를 뭐라 하죠? 우리아제라고 하죠. 이 내용은 3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니켈은 요소를 암모니아로 전환하는 반응을 촉매하는 우레아제 구성 요소이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5번도 역시 맞는 말이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4번입니다. 석회질 비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자, 토양 개량으로 양분 유효도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토양은 산성 토양일 때 양분 유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중성일 때는요, 양분 유효도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5 이상으로 맞춰주려는 게 일반적인 농업사에서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칼슘 같은 경우 석회 고토를 제외하고 토양적으로 양분 유효도를 높일 때 석회석이나 생석회, 소석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각각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는 게 이번 문제의 출제 포인트였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석회석의 산성 토양은 생석회보다 더 높은 편이다라고 했는데 이건 아니죠. 석회석을 공정을 통해서 생석회를 만들고요. 생석회를 다시 공정을 통해서 소석회를 만듭니다. 생석회에서 소석회로 넘어갈 때 물을 첨가해 줘서 만드는 게 소석회고요. 이렇게 단계적인 과정에 들어간 이유는 흡수율을 높여서 하기 위함인데 그렇다는 말은 석회석이 생석회보다 산성 중화력이 더 낮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석회 고토는 백운석을 분말 제조한 것이다. 역시 맞는 말입니다.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백운석이라고는 돌로마이트를 하여서 만든 게 바로 석회 고토이죠. 소석회는 알칼리성이 강하므로 수용성 인산을 함유한 비료와 배합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회는요, 절대로 인산과 황을 같이 혼합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두 개가 만났을 경우 침전물이 생깁니다. 근데 지문을 보시면은 수용성 인산이라는 말 자체가 인산 흡수를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수용성 인산을 사용하는 건데, 만약에 수용성 인산의 소석회를 함유한 비료나 화합물을 사용하게 되면은 침전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흡수가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석회와 인산이 만나면은 제1인산 칼슘이 생기는데 수식 기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석회와 황이 만나면은 질산 칼슘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산이 급히 필요한 작물이나 나무에서 이러한 침전물이 생기게 되므로 흡수가 잘 되지가 않아요. 물론 이런 침전물들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토양학 공부할 때 풀빅산, 휴믹산이라는 말을 들어보시죠? 이 풀빅산, 휴믹산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완전히 발효된 퇴비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을 같이 섞여주게 되면은 이 수용성 인산이 녹게 되는데, 이런 침전물들을 녹이는 방법으로는 완숙 퇴비를 사용해서 녹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 소석회와 수용성 인산을 섞어서 하여야 될 경우 이 완숙 퇴비를 같이 섞어서 주셔야
이 완숙탑이 안에 있는 휴믹산과 풀빅산에 의해서 그 침전물이 용해되어 녹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요, 석회 같은 경우는요, 식물의 다량 원소이지만은요, 이동성이 굉장히 낮아요. 만약에 식물이 칼슘이 부족한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은, 석회가 아니라 칼슘이 부족한 상태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연면 시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4번을 보니까는 이 문제는 비료와 관련 있는 문제였네요. 따라서 4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부식과 점토 함량이 낮은 산도 교정에서는 생석회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네, 이 말 맞죠? 왜냐? 부식 함량과 토 함량이 낮은 토양 자체는요, 사람으로 따지면 굉장히 민감한 토양입니다. 예민한 토양이죠. 왜냐면은 완충능 자체가 부식과 점토 함량이 낮을수록 완충능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러한 산도 교정을 통해서는 서서히 가면서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의 생석회를 사용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5번입니다. 다밥이 토양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1번 볼게요. 입자 밀도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입자 밀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적 밀도가 높아지죠. 수분 침투율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수분 침투율이 감소를 하죠. 왜냐, 다밥이 되면은요, 표면에 불투수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투율이 낮아지고요, 표토층 입단이 파괴가 되죠. 공기의 확산이 감소를 합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밥이라는 것 자체가 토양의 입단을 파괴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토양 속에 내에 있는 공기 들어가는 통로가 사라지게 돼서 공기의 확산이 감소한다가 맞다라고 할 수 있겠죠. 5번입니다. 토양의 삼상중 고상의 비율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죠. 말씀드렸다시피 다밥이 되면은 공기와 물이 움직일 수 있는 통로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밥에 의해서요. 그러게 되면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고상의 비율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